안녕하세요. 깜냥책방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미애 작가님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이 책 속에는 우리가 꾸는 꿈들을 파는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구매할 때 각자의 기분으로 값을 매기고 수많은 팬이 생길 만큼 유명한 꿈 제작자가 있는 세상이죠. 이름부터 독특한 이 꿈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주인공 페니가 백화점에서 일하며 겪는 일들을 그린 책입니다. 꿈속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어느 특정한 나라,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어느 나라구나 하는 그런 것 없이 지어진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신카이 마코토 작가님의 초속 5cm입니다. 이 책은 어린 아이들이 서로 알고 지내게 되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이별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잔잔하게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1, 2, 3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이야기는 1장에서는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2장에서는 타카기를 짝사랑하는 소녀가 일기를 쓰듯이 진행됩니다. 스미다라는 소녀는 타카기를 좋아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타카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룰 수 없는 짝사랑을 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에서 이뤄질 수 없는 짝사랑을 스미다는 이야기하는데요. 짝사랑이라는 걸 해본 적은 없지만 이뤄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일지는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스미다는 용기 있게 현실을 마주했지만 3장에서 타카기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꽤 예전에 읽고 이해를 하지 못한 채로 책을 덮었었습니다. 주인공 타카기의 시점에서 짝사랑에 대해 잔잔하게 흘러가는 소설인데 짝사랑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로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읽어보았는데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짐작해가며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잔잔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소설이라 조금 지루한 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천천히 책 속의 표현들을 눈으로 훑어가며 재밌게 보다는 편안히 소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 추리물을 읽으며 긴장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입니다. 이 책은 진짜 유명한 고전이죠. 1940년대 알제리의 평범한 해안도시 오랑에서 죽은 쥐들이 발견됨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 작은 사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의사인 리우만 페스트의 전조를 알아채죠. 결국 그의 직감은 현실이 되고 공식적으로 페스트를 선포하자 오랑은 봉쇄되고 맙니다. 이 소설은 페스트의 참혹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감정을 느끼고 다양한 태도로 대응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감정을 잘 담아낸 소설인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혼란스러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따로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빛나는 건 맡은 바에서 책임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페스트는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개인은 어떤 삶의 윤리를 지녀야 하는지 의문을 던지는 소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 말하다 보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고전은 제가 여태껏 소개하던 가벼운 소설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라면 페스트 정도는 다들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범유진 작가님의 선샤인의 완벽한 죽음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모두의 낙원을 꿈꾸며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환경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 무학교입니다. 8월 1일 무학교의 여신 선샤인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학생들이 동요하는 가운데 학교는 선샤인의 장례를 하루 만에 마무리 지어버리죠. 그런데 다음날 학교 곳곳에 내가 선샤인을 죽였습니다 라는 메모가 붙습니다. 무학교 창시자 성 교수의 존재감과 무학교의 여신 선샤인의 상징성을 말끔하게 없애고자 했던 새로운 이사장 대리 김신용은 선샤인의 죽음을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표정하기 위해 나섭니다. 김신용은 존재감 없는 성실한 학생 이레이에게 선샤인의 죽음이 타살 또는 사고사라는 이야기를 만들라는 제안을 하고 받아들인 이레이는 선샤인의 죽음을 포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한 누가 선샤인을 죽였나?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레이는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을 하나씩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진실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유토피아를 꿈꿨으나 한순간에 디스토피아가 되어버린 무학교의 모습을 보며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었어요. 손샤인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추리해나가는 과정에서 체념하듯 타고난 계급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슬픈 현실을 직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교육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코시 캐시디의 그리고 당신이 죽는다면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닌 실험 보고서 같은 책입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요. 쭉 한번 읽자면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간 킬링타임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나 잠깐씩 쉴 때 부담 없이 들춰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선 작가님의 행성 감기에 걸리지 않는 법. 주인공은 라비다 행성에 사는 농업사령관 띵입니다. 라비다 행성에서의 식량은 무호 농사를 통해 얻습니다. 동물인 상태의 소근이 몸에서 나오는 빛이 사라지고 회색으로 변하면 식물 소근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옥수수의 아삭한 식감과 감자의 고소한 냄새와 고구마의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라비다 행성이 감기에 걸려버립니다. 땅은 콧물이 나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잘 자라지 않고 식량은 부족하여 행성인들은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느껴 육체 공유법을 이용해 하나의 육체를 여러 라비다인이 공유하며 살아가기까지 하죠. 그러던 중 띠는 지구에서 방영하는 농사의 전설을 즐겨보며 그들이 우주에서 가장 유능한 최고의 농사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드라마 촬영장에 가서 출연진을 라비다 행성으로 데리고 가려 합니다. 출연진은 띵을 보고 몰래 카메라인 줄 알고 함께 장단을 맞춰줍니다. 농사 전문가가 아닌 그저 드라마 배우인 농사의 전설 출연진들이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는 라비다 행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자가 그려내는 세상과 인물들을 상상하며 그림으로 떠올려보며 읽게 되었어요. 표지가 너무 귀엽고 책 중간중간 있는 귀여운 일러스트가 좋았어요.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지구인들은 그닥 호감이 가는 캐릭터들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책이 끝날 때쯤에는 조금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구인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볍게 읽은 SF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6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다보니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분량 조절은 항상 어렵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